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젤류 이원 대표원장 이원경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암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유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5에서 최대 10%까지라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일부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처럼 아예 유전자 자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행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까지는 만성 염증에 의해서 암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의 60에서 70%는 술, 담배와 함께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뭐 나이와 그 다음에 타고난 유전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7, 80% 대다수에 의해서는 대부분은 내 영양껏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한때 굉장히 많이 걸렸다가 요즘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회식 문화도 하고 여러 가지 가족들끼리 뭐 침이 섞여가면서 반찬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헬리코박터 균을 공유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균 자체가 위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암 자체가 좀 증가했던 것도 있고,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분들이 또 유독 맵고 짠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식습관도 관련해서 위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이 식습관, 나쁜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 다음에 술, 이 세 가지가 주요 인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사식 문화라고 하죠. 과식, 그 다음에 속식, 그 다음에 뜨식, 그 다음에 야식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암 발병, 위험 인자를 다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식습관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때는 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바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죠. 음식을 포장해서 가는 행위, 그리고 또는 음료수를 포장해서 하는 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일회용품이거든요. 근데 이 일회용품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컵에 거의 2, 3조 가까이 되는 나노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리고 100도의 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병에서 5조 이상의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인체에 세포막을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좋은 영향은 없겠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직화구이와 철판구이, 이런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구워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프라이팬 온도는 보통 한 120에서 130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발암물질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숯불구이 같은 경우를 이제 구워서 드실 경우에는 기본으로 18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이제 타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PAHS라는 발암물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명한 것들이 뭐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흡입을 하게 되시면 몸 안에 들어가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외식과 고기 구워 먹는 식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종이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캔도 마찬가지예요. 캔 자체에서도 코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노 플라스틱이 나오고 종이컵도 사실은 특수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를 특히 마실수록 시간과 온도에 비례해서 나쁜 성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수를 샀는데 이 생수가 지금 요즘처럼 뜨거운 온도 아래에서 냉장고 없이 바깥에서 뭐 하루 이틀 동안 보관이 된 생수다. 그러면 이제 나노 플라스틱 폭탄 덩어리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회용품과 관련된 음식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진짜로 목이 마를 경우에만 생수를 사서 목만 축일 정도로 먹고 저는 그냥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커피를 가지고 뭐 발암물질 어쩌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고기를 구워서 먹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요. 이거를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당연히 커피는 이제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내려 가지고 우려서 드시는 거다 보니까 로스팅을 조금 덜한 커피가 발암 물질이 조금 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커피가 로스팅을 덜한 경우죠. 그래서 신맛의 위주의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커피를 드립으로 해서 하는 커피 있죠. 드립 커피라고 해서 종이 여과지에다가 드립을 해서 여과를 해서 드시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 자체의 콜레스테롤, 즉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실 거라면은 로스팅이 덜 된 커피와 함께 아니면은 우려서 된 드립 커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아침에 기상하실 때 바빠서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1초만 아니면 뭐 어쨌든 몇 초만 조금 투자를 하시면 별거 아닌 생활 습관이긴 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먼저 벌떡 일어나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는 거죠.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일단 내 팔다리 관절에 적당한 긴장감을 줌으로써 관절의 연골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뭔가 유연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조금 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사이 뭔가 고여있던 그런 내 몸 안의 혈액과 그런 물질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몸 내 세포들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밤사이에는 보통은 수분이 한 500ml 이제 날아간다고, 증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 타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소변 볼 때도 굉장히 농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일어나자마자 정수기 물 온도에 물 한 컵을 드시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몸속에서 정수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찬물 말고 정수기 온도가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내 몸의 체온에 맞는 물이 들어와야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요. 일어나셨을 때 깨끗한 생수 물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헐적 단식은 되게 뭔가 유행어처럼 한때 많은 분들이 따라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 용도로 좀 뭔가 변질된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트보다는 정말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식사 방법인데, 이것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 최소 16시간 단식입니다. 그래서 16대 8이라고 해서 16시간 동안 굶고 8시간 동안 먹는다. 이게 기본 방법이고, 이 16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 오토파지라고 해서 내 몸 안에서 병든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세포들이 청소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내 자가 세포들이 포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에너지들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시간 이상 단식을 할 경우에 몸 안의 찌꺼기를 씻어낸다.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노화의 최종 산물, 제일 안 좋은 최종 산물이 이제 암이거든요. 근데 암은 나이 인자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습관을 하는 것 자체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심으로써 내 몸 안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제거를 하고 간헐적 단식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시면, 예를 들어 지방간이 좋아진다든지 장내 세균총도 호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만성 염증도 감소가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시는 거라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에는 물은 예외가 되기 때문에 물은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경우에는 물이라도 많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식사를 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이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만 드신 채로 출근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11시나 뭐 12시쯤에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근 후부터 한 3, 4시간만 좀 참으시면 간헐적 단식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16시간부터 바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14시간, 12시간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천천히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의학의 힘을 빌리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면
암과는 정말 명확하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다 가졌지만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활용 정점인 거죠. 건강검진을 잘 함으로써 결국에는 암과 완벽히 차단되는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된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의학의 힘으로 건강검진 잘 받으시면 암과 멀어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진은 기본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 검사라고 하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각종 초음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하시다가 뭐 이전에 뭐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종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그 특성 따라서 그 주기는 정해지는 거겠지만 일단 기본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40대부터는 부록이라고 해서 몸에 이제 기능들이 살살 꺾이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과 갑상선 초음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하신다. 그러면은 펫CT, 흉부CT라고 하죠. 흉부CT를 이제 추가로 2년에 한 번씩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여성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 그러면은 흉부CT가 저설령이다 보니까 그런 건 1, 2년에 한 번씩 찍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것도 남녀 다 공통점이긴 한데요. 그런 만성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라고 해서 목의 혈관을 보는 거죠. 그런 초음파도 주기적으로 챙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인데 위대장 내시경도 주기적으로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고가의 검사, 즉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에는 굳이 증상이 없는 경우에 촬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허리 M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팔다리, 무릎 MRI 이런 것들은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본 다음에 필요로 할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찍는 거는 맞는 건데, 그게 아닌데 증상이 없는데 그런 MRI가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찍는 경우는 사실 돈만 날리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이미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담배를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즐겨 먹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산다. 이런 분들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사소한 습관들이 암으로 다가가냐, 안 다가가냐, 멀어지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암에 두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그런 습관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암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자세한 설명들은 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시청 소감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